안녕하세요. 차터크TV 차기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약 1년하고도 6개월간의 크리미 실사용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미를 22년 11월에 입양을 해왔고 당시 누적키로 87,000kg였습니다. 현재는 11만 kg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 24,000kg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벨트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벨트랑 텐션 베어링을 같이 교환해야 되는데 저는 벨트만 교환하고 있습니다. 벨트는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지만 베어링 같은 것들은 교환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은 화면 내용보다 크리미의 실사용 후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장단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부터 이야기하자면 2011년 차량치고는 올해로 14년 차인데 그렇게 올드한 느낌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내 우드 트림이 올드한 느낌이 세게 오는 편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3000cc 6기통치고 연비가 준수한 편입니다. 트림상 연비를 말해보자면 일반 시내 주행에서 평균 10km 정도의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평균 120km 정도의 시속에서 13에서 15km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연비 운행하신다면 가득 채워서 서울, 부산, 왕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장거리 운행에 탁월하다. 이 정도 급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확실히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편의 장비에서 오는 편안함도 있겠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차체와 하체에서 오는 구조적인 안정감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달리고 잘 선다는 것이겠죠. 크게 장점은 이 정도이고 다음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정비 비용이 국산차보다 아무래도 좀 비쌉니다. 비싼 것도 비싸지만 센터 가더라도 바로바로 안 되고 대기를 좀 해야만 됩니다. 사설에서 FT 제품 쓰더라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국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이드 미러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이나 주차를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뒷자리가 불편합니다. 최근에 뒷자리에 제가 처음 앉아봤는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넓지도 않아요. 역시 BMW는 운전자를 위한 차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못 앉을 정도는 아니지만 국산차 G80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전체적인 승차감은 G80이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략 장단점은 이 정도이고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인 것 같아요. 같은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충분히 추천해 드릴 만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차, 그것도 중고 수입차를 사는 데에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차가 생애 첫 수입차이고 가져오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입차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접근하기 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국산 중고차도 잘못 고르면 마음고생하는 것은 맹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산차 버리고 수입차를 꼭 사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의 선택에 있어서 수입차도 고려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정비 내용 및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 패드 앞뒤, 뒤쪽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필터 이렇게 해서 정비서 공인비 25만원, 부품비 30만원 해서 총 55만원 들었습니다. 두 번째, 활대 부싱 그리고 트렁크 쇼바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가 정비로 했고요. 부품비만 부싱이 3만원, 트렁크 쇼바가 4만원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입양해서 한 달 후에 단골 카센터에 점검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라디에이터 누수와 엔진 후 크랭크 누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증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했고 추가로 냉각수 상단 호수, 서머스탯 호스, 전방 크랭크 리테이너 교환을 했습니다. 모든 부품은 애프터 제품이 아니라 원래 이거 보증보험 수리할 때 말하지 않으면 애프터 제품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애프터 제품이 아니라 BMW 정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금액을 지급했고요. 이래서 총 금액 126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부담한 금액은 29만 7천원이었습니다. 네 번째, 엔진 미션 마운트와 미션 오일을 교체했습니다. 공임은 20만원이었고요. 부품비는 39만 1천원 해서 총 59만 1천원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까지 23년 1월에 한번 23년 1월에 한번 제가 22년 11월 달에 차를 가져왔거든요. 그 두 달 뒤에 한번 그리고 그해 11월쯤에 해서 총 두 번의 엔진 오일 교환을 했습니다. 이건 자가로 했고요. 오일과 오일 필터 그리고 에어 필터 해서 총 9만원, 두 번 했으니까 18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23년 2월 92,000km에서 점막 코일과 점막 플러그를 교체했습니다. 자가로 했고요. 부품비 해서 부품비는 총 24만원 자가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활대 링크를 교환했습니다. 공인비 2만원 해서 부품비 8만원, 오른쪽 왼쪽 이제 양쪽에서 8만원이었는데 총 10만원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 전조등 투명 커버를 오른쪽 왼쪽 교환했는데 이제 투명 커버만 부품비 6만원 해서 자가로 했습니다. 이건 실패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전조등 모듈로 전조등 모듈이 있거든요. 이게 전자부품 빠진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 이 모듈 제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른쪽 왼쪽 해서 34만원 해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컵벨트 교환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가로 하고 있고 부품비 27,000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정비 비용으로는 316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는 꼭 해야만 하는 정비도 있었고 예방 차원에서 한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벨트 작업도 예방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2011년식 BMW 528i 1년 6개월간 24,000km를 운행한 실사용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